돈이 없다라는 건 이 사회를 살아가기에 굉장히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보니까 이 돈도 지금 현재 새로운 흐름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대형 매장이라든지 아주 큰 규모의 상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카드 결제를 우선하죠. 그래서 우리는 카드가 아주 신용사회에서 보급화되어졌고, 이 카드라는 것이 현금을 또 하나의 현금으로서의 대체 수단으로서 기능했는데, 저희가 식당에 갔는데 주문 메뉴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메뉴판이 없지라고 봤더니 QR코드를 찍으래. QR을 찍게 되면 메뉴판이 그 전화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QR로 전화를 찍었죠. 그러고 나니까 주문을 하래, 그걸로.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화가 돼요. 그리고 결제는 현금을 받지 않아요. 조그마한 커피숍에 또 갔는데 우리가 아는 뭐 대형 스타 땡 별다방이라든지 뭐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그마한 곳입니다. 개인 오너가 운영하는 저기 우리 영화 노팅힐에 나오는 그 동네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커피숍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결제를 하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카드를 받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요즘엔 지금 돈을 받질 않아. 왜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새 정부를 디지털 정부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정부. 디지털이라는 건 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서 모든 행정 중심과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돈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이 돈이 통용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통용은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현금이 없어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이 돈의 개념이 실체가 없어지는 거죠. 통장에 있는 숫자로만 우리는 내가 돈을 가졌다라고 그냥 추상적 정의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돈의 어떤 실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행의 통장에는 그 은행이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돈이 내가 분명히 열심히 노동의 대가로 그 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인데, 즉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은행은 내 허락 없이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 놨죠? 여러 시중의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있고 가장 핫한 셀럽을 모델로 기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광고를 내. 우리 은행은 신용이 중요하다. 뭐 우리 은행은 혁신을 강조한다. 뭐 등등 은행 광고 TV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또 틈틈이 어떤 소득이 생기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어떻게 하죠? 통장에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근데 내 허락 없이 그 은행이 그 돈을 고리에 빌려주기도 하고 또
저리에 기업들에게 대출하기도 하고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줘서 신용을 팽창시키는 거죠. 신용 팽창이 되는 겁니다. 즉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실체하지 않은 돈으로 계속 어떻게 하죠? 신용을 만들고 거래를 만들고 거기에 또 다른 실체 없는 돈들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회가 지금 언제 부채를 권하는 사회가 됐고 부채 사회로 오게 되죠.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 없는 나의 돈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채를 일으키고 또 그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영화 매트릭스에서 본 이 새로운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돈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돈은 컴퓨터 숫자의 전산망 숫자의 존재. 참 이런 아이러니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명확하게 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나는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돈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다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은 돈을 다룹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신용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의 주인이 돼서 그 돈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완전히 다른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첫 번째 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다. 두 번째 돈을 정의하는 기준과 원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건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의미인 것이지 기준과 원칙이 실종된 상태에서는 이 돈을 다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의 사업에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뭐 직원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나를 겸손한 마인드로 그들을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유를 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쨌든 직원을 참 잘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잘 못하게 되면 즉 직원과의 소통, 직원과의 신뢰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내가 직원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다루는다는 건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원을 다룬다는 것도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 기준과 원칙이 실종되게 되면 그 직원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라고 사장님에게 오히려 따질 겁니다.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가게는 원칙이 뭡니까? 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돈을 다루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죠. 그 중에서도 지식 노동자죠. 육체 노동자가 아닌 지식 노동자인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만들어낸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급여는 통장을 스치고.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월급으로 돈을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하얀 봉투에 사장님이 격리가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금일봉을 줬었죠.
급여도 좋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통장으로 땡 하면 급여일에 이체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우리들도 각각 어떤 이 가정 경제에서 이 자동 이체를 신청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같이 어떻게 됩니까? 뿅뿅뿅뿅 빠져나가면서 뭐 들어왔던 돈이 종적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통장을 스치고 그냥 종적을 감춰버리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니 또 현금은 하나도 없네. 카드 값으로 자동이체, 뭐 관리비 자동이체, 보험료 자동이체 등등등등등 이렇게 산발적으로 슝 하고 통신비까지 다 나가버리고, 통신비에는 자녀 통신비도 다 포함되겠죠. 뭐 학원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정되어져 있는 돈들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내 통장을 스치고 가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여쭤봐요. 사업을 하는 분. 혹시 소득이 어떻게 되시죠?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가까워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뭐 돈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통장을 스치고 다 가버렸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학습되어졌고, 그렇게 살아온 누군가의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온 대로, 그리고 내가 부딪히는 대로 또 그렇게밖에 소득이 규모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장을 스치는 현상을 우리는 그냥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돈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이걸 전문 용어로 돈 경영이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 경제학 용어로는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죠.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사람들, 또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그런 그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돈을 다루냐 말이죠.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다다른다면, 그리고 그 현상이 실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난 지금 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다음 달도 돈 거려야 되니까. 도대체 돈이 뭐길래? 왜 나는 이 굴레를 탈출할 수가 없는가?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 답답함을 느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동일한 삶을 좀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한 가지 정의를 해봅시다. 돈은 다루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돈은 다루는 것이다. 돈을 다룰 때 돈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근데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돈이 여러분들을 다룰 겁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개념이 같지 않다라는 걸 이미 깨닫고 있죠. 우리는 돈을 다룬다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각자 여러분들 이제 메모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최근에 저의 친한, 정말 친형제 같은 형님이 있어요. 고향 형님이 있습니다. 이 형님의, 우리 형수죠. 이 형수가 한 3년 전부터 보험을 시작해서 꽤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오셨는데, 최적의
재무 설계를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제안을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뭐 한번 들어볼까? 재무 설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마음을 정했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험 재무 설계를 저는 받지 않겠다. 한 번쯤은 뭐 사업이 어려워지든 아니면 뭐 경제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든 외부의 영향이든 어쨌든 뭔가 내 자산을 한번 리사이클링을 해야 될 시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보니까 재무 설계를 해놓은 돈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찾을 게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찾을 게 없어요. 즉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재무 설계사에게 돈을 관리를 맡겼어. 그러고 나서 일정한 순간에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해져서 그 돈을 쓰고자 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중간에라도. 그럼 내가 얼마씩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재무 설계사의 비전 제시와 계획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고정식으로 매달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뭐 5년 정도 됐는데 2억이 됐다. 그럼 나 지금 2억 필요하면 써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네가 나한테 대출을 하라네. 내가 내 돈 내고 지금 대출을 받으라네, 이분들이.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처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 2억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넣은 돈이야. 근데 왜 저들이 내 돈을 가지고 나한테 또 대출을 해주지? 이자를 받으면서 그것도? 전문 용어로 약관 대출이래 또. 약관을 읽어봤네. 약관에 따라서 당신의 또 사고 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금융 지주회사가 출발이죠. 보험회사가 이제 대부업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 돈이에요? 제 돈이야. 여러분들 돈이에요. 그러고 나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럼 나 이거 지금 그냥 다 좀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만기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남습니다 하는데 2억인데 몇백만 원 되지도 않아. 어처구니가 없죠. 그 2억 어디로 갔습니까? 뭐뭐 생명에서 그 돈을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돈 관리를 하고 책임지지 못한 까닭에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쓸데없는 보험 가입하지도 말고 정리하세요. 지금이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보험도요. 정말 믿을 만한 설계사에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내가 만약에 아프게 됐을 때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비들 그 정도로만 하세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뭐 적립식이고 비과세고 뭐 이런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보험료로 뭐 30만 원, 40만 원 그냥 빠져나갑니다. 근데 실제 또 아프면 또 보장받을 것도 없다. 이건 또 뭐 안 되고 절에서 또 안 되고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뭐 수술을 하든 약을 타는데 이건 또 안 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질까요? 1번 보험 설계사, 2번 보험회사, 3번 나. 몇 번일까요? 나예요. 안타깝지만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은 보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달에 내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돈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지출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월요일 시간에는 제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앱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눌 겁니다. 자, 오늘 15분 돈에 대한 우리가 메타인지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또 5분 학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학습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꿨으니까 바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할 특허는 어깨 및 상체 자세 교정이 가능한 압박의료라는 특허입니다. 자, 이 특허는 우리 미스터 폴리라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죠. 자, 그러면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말씀대로 이 교정이란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허증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이 특허증을 잃는 건 우리가 법을 또 조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및 상체 자세 교정이 가능한 압박 의료라는 건 말 그대로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발생하는 거북목, 새우등, 일자목, 그리고 경추 측만, 경추 망곡, 경추의 휘어짐, 이런 상체, 어깨, 그리고 흉추, 가슴에 있는 척추뼈죠 까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근골격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압박의료라는 단어인데, 이 압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어떻죠? 심리적으로 뭔가 좀 부정적 메시지가 좀 크지 않습니까? 뭔가 막 프레셔한다, 강하게 누른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 압박이라는 단어가 컴프레션입니다. 컴프레션 웨어. 그래서 이 스포츠웨어 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컴프레션 웨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언더아머라든지 나이키에도 보시게 되면 몸을 압박을 하는 그런 운동복들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압박을 하는 의류를 컴프레션 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션 웨어는 영어로 저희가 쓸 수가 있죠. 자세 교정이 가능한 컴프레션 웨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개념이라 단어를 우리가 사전으로 검색해 보니까 그냥 압박 의류야. 그래서 압박 의류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SM880 미스터 폴리가 어떻죠? 이 미스터 폴리 같은 경우는 컴프레션 웨어인데 적절한 강도로 압박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타이트한 압박을 원한다면 내가 착용하는 사이즈보다 한 2사이즈 정도 낮춰서 착용을 하게 되면 강력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고, 적정 강도의 압박을 느끼려고 하면 기존에 보통 라지의 이런 면 티셔츠를 입는다면 미디움 정도 사이즈를 입으면 아주 적절한 강도로 이 미스터 폴리의 어깨와 상체 자세를 교정해주는 적절한 강도의 압박감과 교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계예요. 그리고 처음 착용하는 분들, 또 어깨가 팔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힘든 분들은 내가 보통 면티를 라지를 입으면 미스터 폴리도 라지를 착용하시면 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죠. 근데 좀 더 강력한 교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이즈 정도를 조금 작게 착용하실 때 교정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갑시다. 이 특허증은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술적으로 낸 특허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특허는 모두 현재 우리 제품의
적용되어진 기술이거나 향후 적용할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걸 착용하시게 되면 칼라 테이핑 방향이 여러분들 고객이 보이는 쪽, 즉 겉면으로 착용을 하시게 되면 등 뒤쪽에 후면 장력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끈을 어떻게 하죠? 내 머리 뒤쪽 정수리 방향으로 수직으로 당기게 되면 장력이 인가돼서, 즉 장력이 견갑골과 뒤에 있는 등 근육과 어깨 주변부 근육을 어떻게 하죠? 잡아 당기는 힘이 발생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가슴이 개방이 되고, 즉 흉근, 가슴 근육이 신전, 드러나고 펴짐으로 인해서 견갑골이 수축이 되죠. 그러면서 어깨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술이 이 특허증에 적용됐는데 이 종이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전 시간 기억나십니까? 특허는 다 개방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상세한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특허를 가지고 가장 좋은 건 뭐죠? 여러분들이 입고 그 펴지는 느낌과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마네킹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학습한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인간 마네킹이구나.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인간 마네킹입니다. 내가 입은 모습을 보고 고객들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멋진 쇼케이스를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마감 주간이죠. 멋있게 치료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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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